15번이요? 319번? 15번. 쌤 보다가 이거 어쩔 수 없는 이 문제 보다가 걸리는 문제 그냥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체크를 선생님 해놓고 여기 질문한 문제는 하고 체크 안 된 문제 중에도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질문 받아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도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1번 평균 변화율에 대한 내용인데,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그래프 위에 있는 이거 봐, 칠판만 봐. 평균 변화율에 대한 내용은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의 두 점을 연결해서 그거의 기울기를 구했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그렇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점 찍고 이 점 찍어서 요거의 기울기다 이 말이 되겠죠. 이거 평균 변화의 뜻입니다. 평균 변화의 질문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왜 나왔냐 이거지. 왜 나왔느냐? 그 평균 변화에 대한 뜻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 이 그래프가 지금 뭐가 안 나왔냐면 미분 반응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연속인도만 나왔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방법은 한국기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라 생각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한 가지. 하나의 형태는 미분이 불가능한 뼈 쪽에 떨어지는 거. 물론 여기 내려라 오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면 얘기거리가 되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겠지 이론적으로는. 그러지? 그러면 이거랑 뭐가 기울기가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 이 말이죠. 요점하고 요점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있다. 이것이 평균 값의 정리입니다. 평균 변화율과 이 점을 A라 하고 이 점을 B라 하면 이 점을 C라 하면 이런 내용이지. B-A분의 FB-FA.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바로는 안 나옵니다. 연습 문제니까 그냥 예제 문제니까 나와 계산 한번 해봐라. 알겠죠? 얘하고 F'C랑 같은 점이 C란 점이 분명 뭐부터 A하고 B 사이에 존재한다. C가 존재한다. C가 존재한다. 요게 지금 평균값이 될 정도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분 가능에 대한 것이고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말은 사실 여기에 있는 점들이 많은 점들이 있는데 여기 변화율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지? 그거의 평균이 이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실은. 우리는 평균 계산을 못해. 평균 계산 실제로 못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적어도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 게 존재한다고 봤으면 얘보다 더 작은 쪽도 있고 얘보다 더 큰 쪽도 있으니까 평균값이 맞아 떨어지겠죠. 요 정도. 평균값은 계산 못합니다. 우리가. 뭔 말인지 알겠죠? 변화율들이 많이 다르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은 점이 그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이래 됐으니까 두 개 존재할 수도 있다 이거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값들이 두 개 존재하면 작은 값, 큰 값, 작은 값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그래프 자체가 뭐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같은 값, 큰 값, 작은 값, 큰 값 이래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한번 일단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거라. 대신 조심할 점은 아래로 고르고 위로 고르고 있으니까 그래프 대응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몇 가지? 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평균 변화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 여기에 없네요. 여기에 없어요. 뒤쪽에 없어요. 미분을 배우고 나서 있는 거 보네요. 미분을 배우고 나서요. 아니 평균값이 정리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때 가서 공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아까 그린 것은 3차 함수 같은 거야. 일단은 2차 함수입니다.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알겠죠. 2차 함수에서 두 개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은 점이 분명 어딘가 있겠죠. A랑 B 사이에 있겠죠. 여기를 X가 A고 X가 B이면 분명히 X가 C라고 하면 이 점의 관계가 분명히 있더라 이거죠. 2차 함수야. 그래서 그러면 2차 함수에서 fx를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로 놓으면 평균 변화율은 됩니까? 지금 p-a분의 fb-fa 는 계산하면 p-a p 다 넣고 a 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r은 사라지겠네. 그러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p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q b 마이너스 a를 적을 수 있겠네. b하고 a가 약분이 돼서 p b 플러스 a 플러스 q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f'x라는 것은 2px 플러스 q 이래 되겠죠. 그럼 얘랑 같은 x의 값은 x는 얼마다? 2분의 얘랑 똑같고 b 없어지니까 x는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이 값이 c가 되겠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이 c 값이 2분의 a 플러스 b 중점이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2차 함수는 이런 말이고 이쪽에 있을까 어디 있을까 저기 배우고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봅시다. 함수 fx가 이게 3차입니다. 자, 2차에 대한 얘기는 했습니다. 2차 그래프에 대해서 평균 변화하고 순간 변화를 같은 점이 존재를 사이에서 존재하는데 그 점은 중점이라고 했어요. 많이 이용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 식을 읽어보면 fx가 이게 3차입니다. 다음 문제를 봤을 때는 fx는 2차네. 얘는 2차네. 얘부터 보는 게 좀 편하겠네요. fx 2차니까 좀 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x 플러스 h는 f 세타 h 곱하기 f로 하면 x 플러스 세타 h 세타가 1부터 1까지 세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fx를 이쪽으로 넘기고 h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f x 플러스 h f x h 왜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f 프라임 x 플러스 세타 h 이래 되겠죠. 됐어요? 얘는 평균 변화율, 얘는 순간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누구부터 누구까지? x부터 x 플러스 h까지. h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h는 양수니까 이 말은 여기가 지금 왼쪽이 x이고 왼쪽이 x이고 오른쪽이 x 플러스 h다. 그거에 대한 평균 변화를 말하고 있고 요 식은 x를 기준으로 이 간격이 얼마입니까? h라고요. 세타 h가 말이야. 세타 h h에서 세타 h 구해야 되니까 세타가 0부터 1 사이니까 요 사이값이라 이 말이죠.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프라임 값이 같은 위치는 어디더라? 여기더라 이거죠. 그게 중점이더라. 그래서 세타가 얼마가 되겠니?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공부를 한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지금? 요거는 이차함수니까 정확하게 인값을 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위에 거로 볼게요. 조금 차이점. 식은 똑같습니다. 자, 위에 거하고 이 식하고 이 식은 완전 똑같은 식입니다. 대신 함수 소재를 달리 줬고 뭐가 다른가 볼까요? 함수 소재가 다르고 세타가 0부터 1 사이가 똑같은데 얘는 세타의 값이고 얘는 뭡니까? h가 0으로 봤을 때 세타의 값이야. 조금 해석이 다르죠? 좀 해석이 달라. 소재를 달리 줬기 때문에 얘는 그런데 다른 그래프란 말이야. 2차가 아니야. 2차가 아닌 우리가 그냥 모르는 어떠한 곡선의 그래프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미분 가는 그래프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x제곱이 아니라 다른 그래프 상관없는데 계산을 그나마 너희들한테 하라고 x제곱 준 거야. 알겠어요? x제곱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두 개의 평균 변화예요. 이 점이 x이고 이 점이 x 플러스 h. 됐어요? 어느 순간 뭐가 똑같은 데가 있을 것이다. 세타 평균 변화일, 순간 변화일 똑같은 데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얘의 질문은 뭐냐면 얘의 질문은 세타가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뭐야? 이 간격이 좁아진다 이 말이죠. 이 간격이 좁아진다. 이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다 보면 계속 좁아지다 보면 순간 변화일 그 사이로 계속 들어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기는 A네요. 기준이 A야. X가 아니라 A 상관없겠죠. 그러지? 그러면 세타 H란 말은 이 간격에 대해서 세타 값은 얼마만큼 되냐 비율적으로. 됐습니까? 그럼 이 H가 가까이 가다 보면 이 곡선의 그래프는 결론적으로 이제 얘를 H를 0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이 부분을 확대를 시키면 그래프가 좀 확대를 시킬게요. 살짝만 틀어놨습니다. 살짝만 틀어놨어요. 살짝만 틀어놓고 이거에 대한 순간 변화의 값이 똑같은 게 어딘가에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또 요거의 중점이 됩니다. 세타가 2분의 1이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식에서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세타 값을 구한 후에 세타 값을 GH로 만든 후에 리미트 H를 0으로 가봐라 이런 해석이다. 풀이는 풀다 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됐더라? 2분의 1이 됐더라 이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역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 간격이 계속 좁아지다 보면 이 곡선은 마치 뭐처럼 보인다? 2차 함수처럼 보인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곡선을 어떤 곡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을 이 간격을 좁게 만들다 보면 얘가 마치 뭐처럼 생겼다? 2차 함수처럼 생겨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부분은 요거의 중점에 위치해 놓여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과거 시험 문제도 한 문제 꼭 나왔습니다. 문서보 나는 가능해요. 방법은 뭐라고 해서 넣어가지고 실제로 세타 값을 여기다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요놈이 뭐 H에 관한 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라는 문제 풀이야 이거네. 2분의 1이 되는 것은 결론이고요. 어떤 곡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2분의 1로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알겠어요? 역으로 그래프적 해석을 하다 보면 이 곡선이 다른 그래프의 곡선이지만 간격이 좁아지면 마치 2차 함수처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은 답은 정해졌어요. 실은. 이 문제는 사실 이게 넘어가는 풀이인데 과거에는 잘 나왔던 문제는 이제는 잘 안 나오긴 해. 안 나오긴 하는데 풀이 방법은 어쩌다가 얘기했습니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세타식을 만들어내가지고 극한 계산을 하나 이 문제야. 실제로 한번 알아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입니다. 알았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내용 이해는 됩니까 지금? 어떤 곡선이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이 위치는 절반 가운 중점에 위치 놓여야 된다 이런 해석적인 의미를 봅니다. 알겠나요?
이제 평균 변화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 미분 계수는 이제 식이 나왔으니까. 자, 해볼게요. 식이 눈에 들어와야 돼. 식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됐어요? 무조건 20부터 가는 거 아니야? 1부터 가는 겁니다. 다함수 fx. 다함수 fx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함수는 다 미분 가능 함수. 우리가 아는 함수 중에 미분 불가능 함수는 절대값 그래프 꺾이는 거에 그다음 끊기는 거, 가우스 그래프. 그 외의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무리함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네. 그건 정의에서 빠진 겁니다. 무리함수, 어떤 보다 크다 작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직선 2차 함수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아는 그래프는 계속적으로 미분 가능 함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함수는 미분 가능 함수다. 그래서 요 식이 A를 기준으로 A 플러스 5H만큼 큰 값에 대한 어떠한 변화에 대한 생각이죠. Y의 변화. 그럼 이거는 평균 변화를 식으로 가라 이런 말이겠죠. 그럼 분모가 얼마가 된다? 5H가 되는 게 정상이죠. 5H가 정상이니까 5 나눠지고 4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면 이건 순간 변화가 된다. 4분의 5, 4분의 5 F 프라임 A가 되더라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선생님 요 문제부터 보신 것은 선생님 요거에 대한 저번 시간에 이론할 때 요거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FA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기준값을 기준으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어. 아니 근데 이거는 왜 그러나요? H0, 0으로 가는 것은 H0 플러스도 있고 0 마이너스도 있잖아. H가 0 플러스에 있으면 우미분계수를 의미하고 있고, H가 0 마이너스면 이건 좌미분계수를 말하고 있고, 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으니까 요 값 하나가 존재한다 이 말이겠죠. 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둘 다 같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같으면 미분계수라 말하고 그걸 프라임을 잡는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어? 됐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함수인지. 됐어요? 다음 함수 fx. 정보를 뭐 준 거야? 미분 가능 함수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은 리미트 일단 무시하고 1-h에서 1 플러스 h로 변했죠. 우리가 기울기 구할 때 2점에서 2점이면 위에서 아래를 빼도 되지만 아래에서 위로 빼도 상관없겠지. 그러지? 요건 했잖아. a-b도 b-a다. 순서만 분자도 바꾸면 되니까. 요거는 요놈에서 요놈 뺐다. 요놈이 작은 값이 요놈 큰 값. 이거 아닙니다. h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1-2h에서 1 플러스 3h를 뺐어. 그럼 정상적으로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5h여야지 이게 평균 변화입니다. 말이죠. 평균 변화. 됐어요? 그러면 이 평균 변화에다가 극한을 붙이면 순간 변화율이 이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함수 fx라고 했어요. 얘는 미분 가능 함수죠. 미분 가능 함수면 모든 점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 계수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개념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미분 계수 따로 생각하고 좌미분 계수 따로 생각하고 요거랑 같았을 때 우리는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거고,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는 똑같다. 됐죠? 하지만 요 식은 미분 계수 식은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존재 안 할 수도 있다. 알겠죠? 존재한다고 해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이 뜻은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요 순서가 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리를 해놓으면 이건 한 문제짜리야.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이거 한 문제짜리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런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미분 계수 정의에서 OX 문제로 나오는 것은 꼭 이런 이유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냥 나는 뭐라 쓸 수 있다? 5-5 F 프라임 1이라 쓸 수 있는 이유는 미분 가능 함수니까 쓸 수 있다. 이해되시죠? 미분 가능 함수니까 이걸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읽는 게 중요하겠죠. 얘는 똑같아. 미분 가능 함수 나왔죠? 여기서 여기를 뺐잖아. 여기서 뺐으면 분모가 뭐가 필요해? 4h에서 h제곱 뺐네. 분모가 뭐가 필요해? 4h 마이너스 h제곱 필요하겠지. 어떻게 하면 만들지 할 생각을 들었다 했어요. 그냥 추가된 거 곱해주고
원래 있던 거 적응된다고 했죠? 됐어요? 수투식은 좀 좁기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그래. 수투식은 만들려고 그래. 그게 시간 낭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간 낭비인 경우가 더 많아. 어떤 수일 때는 쉽게 보여. 수만 고백이고 나눠주면 수는 나오는데 어떤 식일 때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이 식을 억지로 막 인수분해해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식, 나는 요 식 때문에 얘가 필요했단 말이야. 평균 변화의 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주시면 식 변화가 있으니까 나눠졌으니까 곱해주고 원래 있던 건 적어준다 이거죠.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것보다 F 프라임 A다. 이거 가능한 수니까. 그래서 이 식이 F 프라임 A가 조합된 식이고 얘도 평균 변화에 대한 극한이니까 프라임을 넘어가면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은 아니고 미분 가능 함수니까 넘어갈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놈은 H가 0으로 간다 했으니까 약분하고 극한적으로 H 대응하면 4가 되겠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 요 식을 만드는 건 참 중요하다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눈으로 박아놔야 돼. 알겠죠? 박아놔서 꼭 뭘 만들어내? 평균 변화의 극한을 만들어내자 이겁니다. 이 식이 1번이야. 나머지는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그래야 뭐 결과가 나오겠지. 값이 나오겠죠. 뭐 얘도 해봅시다. 우리 님이 전화 왔습니다. 지나가는 없네. 뭐야? 전화 바로 전화도 안 받아도 그럴 수도 있나? 송씨는 되는데 수씨는 안 되냐? 뭐야? 이럴 수도 있대.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식을 먼저 해석하고 극한이 먼저 보이는 사람은 극한이 먼저 보이는데 식을 극한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극한 문제에서는 H가 0으로 갔습니다. H가 0으로 갔어요. H가 0으로 가면 0분의 1은 뭐가 되죠? 0분의 1은 무한대입니까? 뭐야? 여보세요? 왜? 그러니까 이틀 중에 하루 온다는데 하루 안 와버리면 제로인데 제로? 오늘 어딘데? 아까 미리 말하지. 대신 왜 못 가? 과학관 운영을 하는 데가? 일단 알았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어서 번듯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H가 0으로 갈다. 0분의 1보다 무한대다 이렇게 말하겠죠. 조심할 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H가 0 플러스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 0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구분하고 있어요. 됐어요? 근데 무한대 풀이는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풀이랑 거의 같기 때문에 오류가 별로 없어요. 오류가 별로 없어. 없다가 아니야. 왜냐면 H분의 1이란 그래프 이렇게 되지. 그러지? 그러면 오른쪽 양수에 접근하면 무한대가 될 거고 음수에 접근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이건 쭉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0, 마이너스 0은 구분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 문제가 내가 정확한 답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체크하면서 가야 돼. 혹시 내가 문제 못 풀었다. 그것 때문에 틀린 거야.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0, 마이너스 0은 다르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 식을 봤더니 뭐가 됩니까? 이거 빼기 이거죠. 근데 이것이 왜 힘들게 보이냐면, 뭐 때문에 힘들게 보이냐면, 이게 역수 형태니까 힘들게 보였던 거지. 힘들게 보였던 거지. 그러면 역수가 아니게 만드는 돼. 됐습니까? 하나는 요놈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방법론이야. 하나는 요거하고 요거를 그냥 하나의 형태로 보자. 요 눈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이 식이 편하게 보여야 돼. 불편하게 보이면 안 돼. 됐어요?
그럼 얘가 하나의 형태를 보인다 하면 얘를 그냥 G A 플러스 H 마이너스 G A로 보이겠지? 그럼 원래 식이 어떻게 돼? H1이 된다고? 우리가 아는 식이네. 지금 우리가 아는 식이잖아. 맞나요? 여기다 리미트 H가 0으로 갔대. 아는 식이잖아. 그거 뭐야? G 프라임 A가 되겠죠. 맞나요? 그렇지? 그럼 G 프라임 A를 알려면 뭐 얘는 FA분의 A야 fx분의 1을 미분할 줄 알아야겠고 그 자리에다가 혹시 이런 표현 나오면 x에다 a를 넣는다 이 말의 뜻이었는데 fx분의 1을 미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 x자리에 a를 넣을 줄 알면 된다 이거지. 됐어요? 근데 이게 뭐야? 형태상 이런 미분을 한 적이 없어. 우리는 한 적이 없어. 하지만 미적 나감이 이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게 되면 뭐 이런 꼴이 나와. 분모의 제곱을 하고 분자 미분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마이너스 f 프라임 x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식이야. 답은 있죠. 지금 1번이 답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식을 생각을 하라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했더니 내가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지.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밖이야 지금 현재로서는. 요거는 실패. 단지 이렇게 읽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식을 쉽게 보는 눈은 중요하다. 요 정도만 체크를 할까 여기서는. 됐어요? 이제는 이 방법은 안 돼. 실패잖아요. 방법은 좋지만 실패야. 근데 요게 첫 번째 생각이라 생각하면 되겠어. 식이 아무리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요거를 쉽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방법이 안 돼. 그럼 얘를 어째? 5통분 해보겠다 할 수 있겠지. 1통분하면 FA 플러스 H FA 뒤집혔네. FA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묶어내고 이렇게 쓰는 것은 조금 더 식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겠죠. 원래 그래 한번 주겠지. 그리고 분모가 H가 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항상 극한은 우리가 누굴 찾는 거냐면 우리 문제풀이에서는 문제가 되는 애를 찾는 거다. 문제가 되는 애는 상수로 떨어지는 애는 문제가 되지 않아. 상수로 떨어지는 애는 문제가 되지 않고 0분의 0꼴,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만드는 애들이 문제야. 상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집어넣어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일단 안 집어넣었잖아. 전에 집어넣긴 넣었어. 얘가 0분의 1이니까 얘가 무한대가 되고 0분의 0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 무한대 곱하기 0 문제하잖아요. 무한대 곱하기 0도 문제입니다. 부정형입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야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FA 문제야. 아닙니다. 여기다 집어넣은 게 FA 여기다 집어넣은 게 0 얘는 문제야. H에 때 0을 집어넣으니까 요게 문제야. 이게 요 문제야들이야. 요 문제. 요것들이 문제야들이야. 그러면 요것들에 대한 해석 아하 평균 변화이구나 극한 붙이면 순간 변화이구나 이것이 F 프라임 A가 된다. 나머지 애들은 문제가 아니니까 상수가 그대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FA가 두 마리 얘는 F 프라임 A구나. 우리 풀이 이렇게 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식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기술이 좋다고 하면 얘가 쉽게 보여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렵게 보이는 식을 쉽게 보면 볼 수 있으면 문제가 그냥 쉽게 편해집니다. 굳이 바꿀 필요도 없고. 아시겠죠?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이게 쉽게 보여야 돼. 여기 72번. 쉽게 보이나? 이게 눈에 쉽게 보여야 돼. 쉽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 보세요. 이렇게 F 안에 F가 있는 식이 사실 밖에 있는 것보다는 더 어렵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은 이 F는 바꿀 수가 없어. 얘는 못 바꾸고 얘들은 바꿀 수가 있으니까 기준 틀을 얘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알겠나요? 그럼 얘를 뭐로 보면 돼? 하나를 보면 된다고. 하나를 보면 된다고. 얘가 뭐야? 그러면 gx겠지. 맞나요? 이게 뭐가 g1이죠. 뺐어. 뭐가 필요해? x-2 필요하다.
이게 눈이에요. 눈. 이게 보는 눈만 있으면 이런 문제를 그냥 쉽게 풀어줘요. x-1이 있으니까 루트 x-1로 원래 있던 거. 리미트 x가 1로 간다. 그럼 요 식이면 게 g'1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g'1이고 곱하기 이 약분 되네요. 이 약분하면 뭐 남습니까? 루트 x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 하나 또 있네. g'1은 뭐야? gx가 지금 루트 fx죠. 그럼 g'1이라는 말은 얘를 미분해가지고 x자리에 1을 넣는데 루트를 우리가 미분해본 적이 없네요.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수준에서는.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루트 x 한번 미분해볼게요. 얘는 x의 2분의 1제곱을 한번 미분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x 세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 내려오고 차수가 하나 줄고 이렇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내려오고 차수가 하나 줄고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마이너스니까 역수로 돼서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미분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도 돼. 왜냐면 이게 다함수의 응용이니까. 다함수 암흑의 응용이야. 지수가 유리지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수투에서도 가끔 한 번씩 나와. 적분적에서 나옵니다. 우리 역함수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나오거든. 본함수 그냥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정도는 서술형 아니고 실전에는 써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다르죠? 여기에 fx가 들어있죠? 그럼 이건 뭐야? 합성함수가 됩니다. 합성함수입니다. 미분하면 fx의 2분의 1제곱을 미분한 거니까 똑같이 가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미분하면 2분의 1 나오고 fx의 2분의 1 빼기 2를 하고 안에 거 다시 한번 미분. 맞습니까? 합성 미분 연습돼요? 어렵니? fx의 세제곱 미분하라 하면 지수함수처럼 미분합니다. 제곱 그리고 속미분 한 번 더 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합성함수인 거.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이 루트 f1분의 f'1이 우리가 오늘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의미는 알겠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발생했지. 우리가 아는 미분이 아니야. 눈은 괜찮겠지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은 안 돼. 미분 기술이 좋으면 어떤 걸 사람이 담당하겠지. 그러면 다음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라고. 다음에 이렇게 풀 거라고요? 지금은 이게 안 돼.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안 된 이유가 뭐였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를 미분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을 벗겨야겠죠. 벗기는 방법은 어쩔 수 없네. 자 공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 루트 fx 더하기 f 루트 f1을 곱하면 fx-1로 빠져나가고 남는 애가 지금 얘가 x-1이 필요할 거고 뭐가 추가가 됐습니까? 지금 분자의 루트 fx 플러스 f1이 곱해졌으니까 루트 fx 플러스 루트 f1이 분모에도 곱해져야 되고 x-1이 지금 나눠졌으니까 곱해져야 되고 원래 루트 x-1이 있었다 이 말이죠. 적을 수 있겠나요? 생각하면 한 번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 적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 오른쪽에다 적고 보통 곱하기 나누기 나올 거니까 분자에 곱했으면 분모에 적고 분모에 곱했으면 분자에 곱고 그러지? 그리고 나서 얘는 해결됐어 안 됐어? 이제 해결됐지? 그 다음 극한을 다시 계산해 봐야 돼. 얘는 해결됐어요. F'1로 얘는 1 집어넣으면 문제될 게 없죠. 상수값이니까 얘는 지금 0분의 0분이니까 문제가 됐어. 얘는 어째? 약분하면 루트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마무리 지으면 얘가 f'1이고 곱하기 분모가 루트 f1이 2개 분말이 있고 분자가 2가 있어서 분 맞나요? 뭡니까?
루트 F 1분의 F 프라임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이거였죠? 뭐 안 했어? 곱하기 안 했어. 여기서 이거 때문에 이가 나오는 거 이제 안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자, 282번. 다항함수 fx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항함수 y축 대칭. y축 대칭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요. 다항함수가 y축 대칭이 되면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y축 대칭이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A시인 거 하나 들어본 거야. 이거 A시네. 이렇게 되면 왼쪽 오른쪽 왼쪽 0을 기준으로 대칭 인정 A, 얘가 마이너스. 우리가 아는 사실은 FA랑 F-A랑 같다 이 말이고 요거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F'A랑 F'-A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에서 변화율이 있을 거고 이 점에서 변화율이 있는데 이게 Y축 대칭입니다. 또는 X축 대칭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X축 대칭인데 다시 말해서 부호가 반대다, 기울기가 반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요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 풀자는 소리고요. 하나는 요거에 대한 정보는 그 다음에 정보는 오른쪽 식은 이 식은 이제 어째? 쉽게 보여야 된다 이거야. 쉽게 fx제곱 마이너스 f4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극한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필요해? x제곱 마이너스 4가 필요할 거고 fx 마이너스 2가 있다는 것은 부모가 당연히 x 마이너스 2가 필요할 거다 이거지. 됐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를 나눠주고 얘는 x 마이너스 2를 나눠주고 됐습니까? 추가 사항은 뭐야? 얘가 지금 나눠졌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가 곱해줄 거고 얘도 x 마이너스 2가 곱해줄 거고 맞나요? 얘 일단 나눠주고 곱해주고 얘 일단 나눠주고 곱해주고 정상이잖아 원래. 알겠나요? 그렇게 되면 요식이면 거 요식이면 거죠? 요걸 볼 줄 알아야 돼 이제. 요식 한번 다시 해볼까? 지금 우리한테는 이러한 식이 쉽게 보여야 된다. 이게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야. 여기에 딱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요거네. 지금 우리가 극한에 대한 평균 변화에 대한 극한을 미분 계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맞아떨어지냐면 얘하고 얘가 맞아떨어지고 얘하고 얘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자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x제곱 어디로 갑니까? 4로 가니까 맞아떨어집니까? 그럼 얘는 그대로 쓸 수 있겠네. 이거는 웬만한 문제 맞아떨어지게 나오게 돼 있어. 알았어? 그래서 정확히 알고 가자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F 얘가 의미하는 뭘까요? 얘가 의미하는 게 F'2야 F'4야 F'4입니다. 수를 집어넣으면 돼. 4밖에 없어. X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위치값이 중요하지. 변화 위치값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 4에서 변화율이다 이거죠. 얘는 F'4가 되겠고 이 식은 안 맞지 지금?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지금 얘는 X가 2로 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F2하고 얘는 안 바뀌어. 뭐로 가니까?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X가 마이너스 2로 가잖아요? 그렇지?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이게 안 맞아떨어져. 얘를 어떻게 바꿀 건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겠어. 일단 놔두고. 이게 원래 필요하니까. 자, 보세요. 이 식의 형태는 맞아요. 요 식의 형태. 근데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이거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 1 만나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f2랑 누구랑 똑같아? f-2랑 똑같네. 그러면 f2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 이건 사실이죠. 이건 가능하잖아. f2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을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맞았다 그랬네. 그러지? 안 맞았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필요하니까 플러스 2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따지면 요게 필요하네요. 그러면 요것만 바꾸면 되겠네. 정상꼴이 됐네. 또는 분모가 이제 얘가 f'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오른쪽 계산하면 되겠죠. 오른쪽 계산 빼면 x 마이너스 2만 남고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식 만들어낼 수 있겠죠? 조심할 점, 차근차근 이게 틀이 정확히 맞는 거는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됐어요? 마무리. f'3 나왔어요. f'-2가 안 나왔네. f'2가 나오면 f' 마이너스 2는 부가 반대라고 했습니다. 부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갑시다.